세계 제조업의 룰이 다시 쓰였습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의 두뇌를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를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82%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0.001mm. 이 정밀도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수십 년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이 30년, 일본이 40년간 두 나라가 지배해온 영역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데이터였습니다. 수치가 너무 완벽해서 의심받았습니다. 조작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만든 겁니까? 수십 년 기술을 5년 만에 따라잡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일본이 막으려던 게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호랑이를 깨운 겁니까?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역전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2020년 7월, 일본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 수출 금지였죠. 82%의 시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게임 끝났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밤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로버트 하일리히 독일 엔지니어입니다. 30년간 유럽 제조업 현장을 누볐습니다. 일본 CNC 시스템도 독일 하이덴하인 제어기도 제 손을 거쳐갔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입니다. 기술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나오는 겁니다.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본 정부의 발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CNC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한국 CNC 시장의 82%가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조선소, 항공기 부품 제조, 국방산업까지 모두 일본산 CNC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은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다. 오사카의 기술 전문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CNC 없이 정밀 제조는 불가능하다. 한국 산업의 종말이 시작됐다.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CNC는 기계의 두뇌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밀 가공은 불가능하죠. 0.001mm 단위의 정확도가 필요한 반도체 장비, 복잡한 곡면을 깎아내야 하는 항공기 부품, 이 모든 게 CNC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현장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올라온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3개월 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절망적인 목소리들이었죠. 저는 독일 본사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CNC 자체 개발 역량이 없습니다. 최소 10년은 필요한 기술이죠. 그들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협상하거나 산업 붕괴를 감수하거나.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선임 연구원이 말했죠. 한국은 조립은 잘하지만 핵심 기술은 다른 문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CNC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설계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3개월. 그게 일본이 한국에 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히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초 한국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540억 원을 투입해 국산 CNC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5년 내 완성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산학연을 총동원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독일도 30년 걸렸는데 말입니까? 일본은 40년 넘게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걸 5년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계속 제 책상에 쌓였습니다.
2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는 소식, 6개 제조사가 합류했다는 내용,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기사들이었죠. 9월 말, 제 이메일함에 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새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CNC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알파벳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K. 코리아를 뜻하는 K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계의 두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네네 가을 하늘은 흐렸죠.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기술 수준, 인력, 예산, 시간,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제가 30년간 본 산업 역사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기술 봉쇄를 당하면 협상하거나 굴복하죠. 그런데 한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K-CNC 프로젝트 시작. 성공 가능성 5% 미만. 그리고 펜을 놓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K라는 단어가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예감이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본능적인 경고였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씨가 괴물을 깨우리란 것을 말입니다. 2020년 10월, 제 이메일함에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낸 자문 요청이었죠. K-CNC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갈 이유가 있을까요? 실패할 프로젝트를 보러 가는 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11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20개 연구기관, 6개 제조사,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컸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니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실망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1월인데도 연구실 안은 후끈했습니다. 낡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죠. 좁은 공간에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국책연구소라고요? 연구원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을 샌 듯한 얼굴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 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독일 연구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체계도 환경도 모든 게 열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송창규 책임연구원이었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일리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연구자라기보다 현장 기술자의 손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실 안쪽에는 시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K-CNC 알파 버전이라고 했죠. 겉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어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채웠죠. 아직 불안정합니다. 모터 제어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테스트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제품이 작동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스핀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터 회전수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주했죠. 멈춰. 송창규 박사가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에 좌절이 스쳤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이 불안정했습니다. 피드백 루프에 문제가 있었죠. 예상대로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이 상태로는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송창규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죠. 박사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기술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눈이었죠. 일본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송창규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무기 대신 납땜 인두를 든 전쟁이었죠. 기계는 감정이 아니라 정밀도의 언어로 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기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야경이 보였죠.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같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흔들리는 거지? 2021년 4월,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5개월이 흘렀죠. 그동안 송창규 박사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죠. 박사님, 1차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K-CNC 알파 버전이 드디어 가동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개월 만에요? 제가 예상한 건 최소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시제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핀들 소리가 들렸죠. 안정적이었습니다. 5개월 전에 그 불안정한 모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가공 정밀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차율 0.01mm. 일본산이 0.009mm였습니다. 단 0.001mm 차이였죠.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제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가공 패턴으로 진행했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온도 변화, 진동 수치, 제어 안정성 모두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복잡한 3차원 곡면 가공이었죠. 독일에서 사용하는 표준 테스트였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30분간 가공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죠. 수치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보정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가공이 끝났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완성품을 꺼냈죠. 저는 측정기로 확인했습니다. 오차 0.0095mm. 일본 제품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등합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30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산업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기계연구원 본원에 50여 명이 모였죠.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화천기계, 스맥. 한국의 주요 공작기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냉담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들은 수십 년간 일본 제품을 써왔습니다. 국산 CNC를 믿을 리 없었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죠. 관계자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저도 그들 뒤에 섰습니다. 가공이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터빈 블레이드 형상이었죠. 일본 제품으로도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K-CNC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프만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가공이 끝났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완성품을 꺼냈습니다. 측정 결과가 화면에 떴죠. 오차 0.009mm. 일본 제품과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구소를 채웠죠. 두산공작기계 부사장이 송창규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약 검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독일 본사에 보낼 문서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괴물이 깨어났다는 것을. 2021년 6월 문제가 터졌습니다. K-CNC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했을 때였죠. 두산공작기계가 첫 번째 양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제품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달랐어요. 10대, 20대를 동시에 가동하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어가 불안정해졌죠. 송창규 박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양산 라인에서 오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산공작기계 창원 공장이었죠.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기계 앞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어 오차가 0.03m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답했죠. 시제품은 0.01mm였습니다. 3배나 증가한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간섭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제어 신호가 꼬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송창규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구원들도 침묵했죠. 시제품 성공의 환희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벽이 나타난 거예요.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했습니다. 도쿄 경제신문이 보도했죠. 한국 CNC 양산에서 무너지다. 오사카 기술 전문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은 일시적 흉내였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제 예측이 맞았다는 안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쾌했습니다. 일본의 조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고객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일본 제품이 안정적이다. 현대 위아가 일본산으로 복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시장 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 K-CNC는 실패작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투자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 저는 다시 대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어깨가 처져 있었죠. 정부에서 예산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3개월 내 문제 해결 못하면 지원 축소. 실패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송창규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새 켜진 연구실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은 말했죠.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 내 예측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의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7월 초 송창규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죠. 박사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기술자의 시작입니다. 냉정한 말이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실패를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송창규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우린 지금 시작한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 시작했다고요? 5개월간 밤낮 없이 일하고 시제품 성공하고 양산까지 갔는데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까? 시제품은 실험실 성공입니다. 송창규 박사가 계속 말했죠. 진짜 기술은 현장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린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시작. 그들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시작으로 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죠.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계는 완벽했지만 인간은 지쳐 있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며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게 인간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은 언제나 기술보다 강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그날 나는 그들의 의지를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정부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삭감이었죠. 3개월 내 성과 없으면 프로젝트 종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구진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송창규 박사가 선언했죠. 우린 자비로라도 계속합니다. 자비로요? 월급쟁이 연구원들이 자기 돈으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어요. 예산이 아니라 정신으로 버티겠습니다. 송창규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말이죠.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박사님, 보수를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가 말했죠.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내는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독일식 논리를 버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원칙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납땜 인두를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송창규 박사 옆에 앉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말이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한국 연구실 구석에서 납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저는 직접 회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죠. 여기 저항값을 조정해 봅시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현장 작업이었습니다. 9월 송창규 박사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을 전면 교체합니다. 일본식 PID 제어를 버리고 AI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였죠. AI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인공지능으로 제어하겠다는 겁니까? 기계가 스스로 오차를 학습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송창규 박사가 설명했죠. 일본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독창적이었어요. 아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런 발상은 유럽에도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정말입니까? 송창규 박사가 물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10월, 밤낮 없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AI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학습, 무한 반복 테스트. 연구실 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연구실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저를 깨웠죠. 박사님, 됐습니다. 뭐가요? 저는 비몽사몽 물었어요. 스핀들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핀들 모터. CNC의 심장이었죠. 가장 어려운 부품이었습니다. 일본이 절대 주지 않던 기술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제품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엔진이 아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 나라의 의지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산과 동등했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진동이 적었고 수명이 길었죠. 연구실에 환호성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창규 박사도 젊은 연구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연구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박사님. 송창규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유를 배우고 있었다. K-CNC의 심장은 이제 한국의 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죠. 나는 그날 기술의 정의를 다시 배웠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2021년 11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사였죠. 공무원 5명이 대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실사단장이 말했어요. 3개월 내 상용화 못하면 프로젝트 종료입니다. 다시 그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일본이 한국에 준 시간과 똑같았죠. 이번엔 우리 정부가 그 시간을 준 겁니까? 송창규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구원들도 긴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심사였죠.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48시간 연속 가공 시험입니다. 48시간이요? 2일 내내 기계를 돌리겠다는 겁니까? 일본 제품도 24시간이 표준이었습니다. 그걸 2배로 하겠다는 거였죠. 미쳤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송창규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승리 선언을 위한 의식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연함을 봤어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K-CNC 3대가 동시에 가동됐죠. 복잡한 터빈 블레이드를 계속 깎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지휘를 맡았습니다. 온도 체크. 제가 소리쳤어요. 진동 수치 확인. 마치 전장 지휘관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연구원들이 제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팀이 됐어요. 국적도 나이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기계를 지켜내는 것만이 목표였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계는 안정적이었어요. 오차율 0.0009mm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0.001mm였죠. 더 정밀했습니다. 24시간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제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각수 추가. 제가 지시했죠. 회전수 모니터링 강화. 송창규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36시간째 실사단장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42시간째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암흑에 잠겼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어요. 데이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42시간의 기록이 사라지는 중이었죠.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지 마라. 제 목소리가 연구소를 울렸습니다. 저는 비상전원 패널로 달려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케이블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제 손이 떨렸죠. 여기다. 송창규 박사가 외쳤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어요. 과부하였던 겁니다. 저는 수동으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손끝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죠. 박사님 됩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된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반드시 된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차단기를 올렸죠.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모니터가 다시 살아났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42시간 23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백업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송창규 박사가 외쳤죠.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스핀들 소리가 연구소를 채웠어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48시간째 11월 17일 오전 10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K-CNC- 시스템 안정. 최종 오차율 0.0009mm. 일본 제품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하나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송창규 박사도 젊은 연구원들도 실사단장까지도요. 그날 한국은 기술의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2022년 1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최종 성능 비교 테스트가 열렸죠. 일본 CNC와 K-CNC의 직접 대결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산업계 인사들이 모였어요. 기자만 50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술자들이 왔죠. 그들의 얼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선언했어요. 두 기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은 일본 파나소닉 CNC, 오른쪽은 K-CNC였죠. 같은 재료, 같은 가공 패턴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밀도 테스트가 먼저였습니다. 복잡한 항공기 부품 가공이었어요. 0.0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30분간 가공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양쪽 데이터를 동시에 모니터링했어요. 그래프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두 그래프가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겹쳤어요. 정밀도가 동일했습니다. 아니, K-CNC가 0.0001mm 더 정확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등하다는 겁니까? 측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제품 0.0009mm, K-CNC 0.0008mm. 한국이 이긴 겁니다. 내구성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었죠. 온도, 진동, 소음 모두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K-CNC의 진동이 20% 적었습니다. 소음도 15% 낮았죠. 온도 안정성은 동등했습니다. 가격 비교에서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 제품이 3억 원이었습니다. K-CNC는 2억 원이었죠. 3분의 1이 저렴했습니다. 속도 테스트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부품을 가공하는데 일본 제품은 45분 걸렸어요. K-CNC는 42분이었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K-CNC가 우위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침묵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큰 찬사라는 걸 알았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K-CNC는 일본 제품과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그날 오후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두산 공작기계 사장이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일본 제품을 중단하고 K-CNC로 전환합니다. 계약서를 꺼내들었죠. 현대위아 부사장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도 동참합니다. 화천기계와 스맥도 연이어 선언했어요. 한국 4대 공작기계 기업이 모두 K-CNC로 전환한 겁니까? 2조 원 규모 시장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보도였습니다. 도쿄 본사로 상황을 전달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틀 후 일본 언론이 터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이었어요. 한국 기계의 두뇌까지 국산화. 도쿄 경제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의 기술 독립은 재앙 수준. 재앙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을 조롱했죠.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 정부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랐어요. 송창규 박사 옆이었습니다. 하일리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신념의 승리입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일본이 문을 닫았을 때 모두가 한국이 무너질 거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어요. 저는 송창규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라는 걸 증명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 조국 독일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라의 정신을 더 존경합니다. 국산화 100% 선언식이 이어졌습니다. 송창규 박사와 연구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죠. 그 박수는 울음보다 뜨거웠습니다. 2022년 3월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모두 K-CNC 수입 요청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CNC를 검토하고 싶다. 스위스 공작기계 협회도 같은 내용을 보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조롱받던 기술이었는데 말이에요. 프랑스 르몽드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제조 강국의 새로운 이름. 독일 슈피겔도 뒤따랐어요. 아시아의 기술 혁명, 한국이 주도한다. 저는 4월에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프라운호퍼 연구소 본부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제목을 적었어요. 대한민국 기술 해방의 시대.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해방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 세계가 그들을 연구합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K-CNC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한 국가의 산업적 독립 선언이다. 일본의 봉쇄가 오히려 한국의 혁신을 촉발했다. 5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송창규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대전 연구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최신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죠. 1년 전의 낡은 연구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송창규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여유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대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5월의 바람이 상쾌했죠. 박사님. 송창규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패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소. 송창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정신입니다. 기술보다 강한 정신 말입니다. 6월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 공작기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관이 처음으로 대규모 부스를 냈어요. K-CNC 첫 공개였습니다. 저는 관객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무대에서 시연하고 있었죠.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한국 기술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정밀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었죠. 송창규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실시간 가공 시연이 시작됐어요. 복잡한 터빈 블레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측정 결과가 화면에 떴죠. 오차 0.0007mm. 유럽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제 조국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 부스로 갔습니다. 송창규 박사가 저를 봤어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만든 기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소.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나는 독일에서 30년 동안 기계를 연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인간을 배웠다. 그들의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완벽했다. 일본이 닫은 문은 그들에게 길이 되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괴물의 탄생을 목격했다. 기계의 두뇌조차 스스로 만들어낸 민족,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었다. 저는 지금 제 연구실 벽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벽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씁니다. 기술은 철보다 강한 신념에서 태어난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술 독립은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의지만 있다면 세계 최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간다고요.